자, 그러면 우리 전에 했던 것들 잠깐만 알아보고 갑시다. 우리 항등식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봅시다. 항등식이 뭐야? 머리 잘랐네? 항등식이 뭐야? 뭘 대입해도 응. 답이 같은. 그치. 항등식은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되는 등호를 갖는 식이다. 얘가 항등식이야. 그러면 x, 미지수라는 값이 우리는 보통 x잖아, 그지? x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어도 얘는 항상 같은 값만 갖게 된대. 항상 참이 된대. 왜 참일까? 중요한 건 이거거든. 왜 x에다가, 우린 보통은 x에다 뭘 넣으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 그게 방정식이잖아. 근데 왜 얘는 미지수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참이 될까? 왜일까? 미지수라는 값이 변하더라도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지, 그지? 전체는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미지수가 있을 때, 우리 미지수 x라는 녀석이 있을 때, 등식이야, 등식. 등호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미지수란 녀석의 앞에 있는 요 개수가 0이 되고, 나머지 상수항도 0이 되면, 미지수에다가는 어떤 걸 집어넣어도, x에는 어떤 걸 집어넣어도 얘는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얘를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거지, 뭐. 이런 거지. 얘가 항등식일까? 항등식일까? 우변을 한번 정리를 싹 해봤어. 전개해봤어. 2x-4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식이 2x-3은 2x-3이야. 좌변이랑 우변이랑 식이 같아요. 그러면 여기 x에다 여기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좌변과 우변은 같은 값이 나오게 되니까 얘는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 그럼 우리는 x끼리 모으고 상수항끼리 모아보잖아, 그치? x끼리 모으고 상수항끼리 모아서 좌변 우변의 미지수와 상수항을 분리시켜보면 어떻게 돼? 0 곱하기 x는 0이다 형태가 나오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얘를 항등식이라고 부른다. 됐지?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인 거고, 자, 오늘은 나머지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 나머지 정리. 자, 너무 오래돼서 물어볼게. 자, 3x 세제곱에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 자, 요 식을 x-2로 나누었다. 못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기억난다, 손. 안 난다, 손. 오케이.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어. 두 가지 방식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나눗셈 하는 거야. 나눗셈 하듯이. 우리가 117 나누기 5를 해라 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로 돌아갑니다. 117 나누기 5를 하면 117 나누기 5 하니까 앞에는 안 나눠져. 그럼 두 번째 2 하면 10 되고 17 하니까 3 하면 15가 되고 2, 나머지가 2다. 그럼 얘는 몫이 23이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그럼 얘를 또 다르게 쓰기도 하죠. 117은 5 곱하기 23 플러스 2 이렇게 쓰기도 하죠.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지? 얘를 뭐라고 부르지? 나머지라고 부르지. 나머지. 자, 그럼 우리 이제 봐봐. 얘를 이런 식으로 나눌 거야. 이런 식으로 3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1을, 자, 얘를
어떻게? x-2로 나누어라. 그럼 봐봐. 나눈다라는 얘기는 5랑 얼마를 곱했을 때, 그치? 곱했을 때 이거랑 가장 비슷한 수가 나오고 거기에 부족한 나머지를 채워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2에 어떤 식을 곱했을 때 이거랑 가장 가까운 식이 나올 거고 거기에 부족한 얼마를 채워줘라 이거거든. 그걸 우리는 나머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얘랑 가장 가까운 곱해서 얘랑 가장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나눗셈을 할 때는 어디를 제일 중점적으로 보라 그랬어? 어디를? 항상 최고차항을. 나는 x인데 뭔가를 곱해서 뭐를? 3x 세제곱을 만들 거야. 뭐를 곱해서. 그러니까 뒤에는 일단 볼 필요 없이 맨 앞에 있는 것만 봐라 이거야. 그럼 x에다 얼마를 곱해줘야 3x 세제곱이 돼? 3x 제곱을 곱해주면 3x 제곱을 곱해주면 얘가 되죠. 그럼 얘도 곱해줘야겠지. 우리 이게 전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처럼 얘가 어떻게 했어? 뺐잖아. 이렇게 자리에서 뺐잖아. 똑같아. 빼주면 x 제곱 플러스 7x 한 자리 내려왔죠. 그 다음 이제 똑같아. x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x 제곱이 될까? x를 곱하면 x 제곱이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2에다 x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 자, 또 빼주면 9x가 되고, 내려오자.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번엔 또 x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9x가 될까? 9를 곱하면. 그럼 얘는 9x에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빼주면 얼마? 17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다항식으로 나누었더니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9가 몫이 되면서 나머지가 17이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우리는 이 녀석을 항등식으로 써줄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항등식을 먼저 설명을 한 겁니다. 항등식으로 써줄 거예요. 어떻게 되냐? 3x 세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5x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1이다. 요 다항식은 무엇과 x 마이너스 2와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9로 곱하고 그 뒤에 부족한 17을 더해주면 요 녀석이 된다. 이거지. 됐어요? 됐어? 우린 이렇게 쓰는 식을 무슨 식? 검산식이라고 하지. 검산. 검산 오랜만에 들어보죠. 우리 항상 초등학교 때 나눗셈 하고 난 다음에 검산했잖아. 그 검산하는 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는 뭐냐? 그럼 이제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고자 할 때 항상 이렇게 나눗셈을 해봐야 되느냐? 내가 필요한 건 목도 필요하지 않고 나머지만 있으면 되거든. 나머지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이 나머지만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려면 항상 이렇게 나눠줘야 될까? 근데 얘를 하는 방식이 또 하나가 있어. 이를 나눗셈 하는 방식이 또 하나가 있어. 기억나는 사람? 없구나. 안 나는 사람. 미안해. 자, 조립제법 들어봤죠? 조립제법. 그러니까 나누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인데,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나눗셈 하면 돼. 두 번째는 각각의 개수들만 끄집어 오자. 개수들만 3, 마이너스 5, 7, 마이너스 1. 이렇게 개수들만. 그 다음 이 조립제법은 언제 쓸 수 있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 또는 2차식으로 나누는데 2차식이 두 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때.
그럴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럴 때만. 자, 1차식으로 나누었다. x-2라는 녀석으로. 그쵸? 그러면 얘를 우리가 나눗셈은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나눗셈은 이렇게. 우리쪽 부분 이렇게. 자, 내가 1차식으로 나누었다. 뭐로? x-2로 나누었다. 그럼 우리 얘를 0으로 만들어 보자. x가 얼마가 되면? 2가 되면. 이 앞에다 2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규칙이 있어요. 슬슬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요, 더해줍니다. 뭔가가 있을 거야. 더해줍니다. 그러면 요 밑에 더해서 뭔가가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럼 얘는 이 앞에 있는 요 수랑 곱해서 위로, 다음 칸 위로 올라갑니다. 난 맨 앞 칸은요, 그냥 내려와요. 그냥. 자, 얘는 그냥 내려왔어. 3.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뭐해? 곱해요. 그 다음에 다음 칸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둘이 뭐 해라? 내려오니까.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더해서. 그럼 1. 그 다음 얘를 또 뭐 해서? 곱한 다음 올려줘요. 그래서 2. 다음 칸 내려와서 더하면서 내려오니까 9. 자, 또 얘를 이렇게 곱해서 올라가니까 18. 더해서 내려오니까 17. 마지막은 닫아줍시다. 이 닫아주는 의미가 뭐야?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야. 나머지. 그럼 이 앞에는 뭘 의미하는데? 이 앞에. 얘는 몫을 의미해요. 목. 우리가 맨 윗줄에다가 상수항 1차, 2차, 3차의 개수를 썼지. 근데 1차로 나누었으니까 몇 차의 몫이 나와야 돼? 2차의 몫이 나와야지. 2차의 몫. 그래서 얘부터 1차, 상수항 1차, 2차가 돼요. 그래서 3, 2차, x제곱. 더하기 1, x, 1차. 상수항 플러스 9. 얘가 몫이다? 응, 얘가 몫이다. 얘가 몫이다. 그리고 맨 뒤에 나머지 17, 나머지다. 됐지? 자, 그러면 봅니다. 나머지 정리는 언제 쓰냐? 보통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정리를 쓴다. 또는 2차 이상으로 나눌 때는 나누어주는 식이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쓸 수 있다. 자, 어떤 식 fx를 1차식인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다음 식 fx를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 우리 숨어있는 뭔가가 있거든. 숨어있는 뭐? 몫. qx라고 한다. 몫은 qx라고 한다. 자, 그러면 fx를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 몫은 qx다. 식으로 써서 보면 어떤 식 다항식 fx를 x-a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는 r이 된다.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럼 나머지 정리에서 뭐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나머지 정리는 뭘 구하는 게 목적?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 이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 그럼 우린 요 식에서 요 앞에 있는 x-a 곱하기 qx를 날려버리면 나머지가 남네. 내가 구할 것만 남겨두는 거야. 나머지 불필요한 건 다 날려버리는 거야. 지워버리고 싶어. 그럼 이걸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보여. 뭘까? 얘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0으로 만들면 된다. 그치? 진짜요? 0으로 만들면 된다.
x-a 곱하기 qx 이 자체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X에 0을 J 안 돼요. x에 0을 대입하면 0이 돼? 아니, 항등식으로 만든다? 항등식으로? 그럼 이거 어차피 나눗셈 해야 되고 목 구해야 되고 막 하거든? 나는 몫이 필요 없어. 나머지만 알고 싶어. X에 A를 대입. 그렇지.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되잖아. 그럼 이 자체가 없어지잖아. 그럼 뭐만 남아? r만 남아.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니야. 내가 x-a 1차식으로 나누었잖아. 그럼 내가 나눈 이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x에다가 대입하면 나머지가 생긴다야. 그럼 다시 봐봐. 내가 3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을 x-2로 나눴잖아. 그치? 그리고 나는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x-2를 0으로 만들면 되니까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되죠? 2 대입하면 되겠지. 어디에? 이 식에다가. 실제로 2를 대입해보면 3 곱하기 8, 24. 마이너스 5, 4, 20. 27에 14. 마이너스 1. 그러면 38 마이너스 21. 그죠? 17. 나머지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나머지 정리야. 그러면 조금 더 fx를 ax-b로 나누었어. 나머지 r을 구해라. 뭐 하면 돼? 뭐 하면 될까? 그치. x에다가 a분의 b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f a분의 b의 값을 구하잖아? 그럼 얘는 바로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로 나오는 거야. 이게 나머지 정리야. 크게 뭐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봐봐. 나머지 정리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인수 정리라는 게 나와요. 이제 나랑 한 6개월 넘게 이제 7개월째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그지? 이런 말이 되게 익숙할 거야. 얘랑 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미쳐버리겠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같은 거야. 하나야, 하나. 2차 함수 중에서 x 절편을 구하는 방법이 2차 방정식인 거잖아.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한 덩어리라고. 한 덩어리 안에 2차 함수라는 큰 틀 안에 x 절편을 구하는 요 방법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맞죠?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 정리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내가 왜 말하겠어? 같은 거예요. 그럼 인수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끝나요. 인수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야?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것? 그럼 이게 인수인지 아닌지 확인해봐. 응? 이게 인수인지 아닌지. x 4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할까? 뭘 할까? 잠깐 고민 좀 해보자. 이렇게 나왔다. 요거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인수분해 돼?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죠? 그럼 얘 더 이상 안 나눠져요? 나눠지지. 근데 우린 얘도 인수라고 하잖아. 그치?
얘도 인수라고 하잖아. 얘를 우리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또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인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표현일 수 있어. 그치? 12라고 하는 수는 우리가 1 곱하기 12도 될 수 있지만 2 곱하기 6도 될 수 있고 3 곱하기 4도 될 수 있지. 그치? 그럼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도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 얘는 각각은 다 인수거든? 그럼 인수라는 말은 뭐야? 악수? 곱했을 때 그 수가 나와서 곱했을 때 그 나 자신을 만들 수 있는 수 또는 식. 그럼 인수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없다.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하는 건 뭐야? 얘를 가지고 곱과 곱, 식과 식의 곱의 형태로 만들고 끝났잖아. 뒤에 남는 게 없잖아. 아까 여기는 어떻게 됐어? 식과 식의 곱의 형태가 되고 나서 뒤에 남는 게 생겼지. 그걸 우린 나머지라고 불렀잖아. 근데 인수라는 건 뭐야? 곱과 곱이 되면 이 둘을 곱하면 내가 돼야 돼. 나머지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인수정리라는 건 결론은 인수정리라고 하는 건 나머지가 0인 거야. 나머지가 0이 되면 되는 거야.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지면 되는 거야. 나누어 떨어지면 되는 거야. 쉬운 거 하나 해볼게. 쉬운 거 하나.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은 x 마이너스 4로 나누어 떨어진다. a 값을 구해라. a 값을 구해라. 16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은 0이 되면 된다. 왜? 이게 지금 나머지 정리 쓴 거지. 나머지 정리 쓴 거지. 얘를 얘로 나눴잖아. 그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수가 4잖아. 4를 대입했다는 거지.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나머지가 r이다. r 대신에 0이 됐다. 나머지가 0이 됐다. 그럼 4a는 마이너스 13이니까 a는 마이너스 4분의 1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예요. 인수 정리. 그러면 나머지의 성질을 한번 봅시다. 나머지의 성질. 우리가 어떤 수를 7로 나누었다. 어떤 수를 7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얼마가 되었다. 그럼 이때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야? 내가 7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수가 나머지가 될 수 있지? 10을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3이야. 25를 7로 나누면 나머지가 4야. 48을 7로 나누면 6. 그렇죠? 그럼 나머지가 될 수 있다는 건 뭐야? 내가 나누어주는 이 7이라는 녀석보다 클 수 있어? 없어. 얘보다 크면 결국에는 한 번 더 나눌 수 있다는 거지. 내가 48을 7로 나눴는데 5로 해서 35 해놓고 13 이렇게 나왔어. 7보다 크네? 한 번 더 나눌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7이랑 5를 곱했는데 얘가 7에 6을 더한 거랑 같은 거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7이랑 6이랑 곱한 거에 6을 더한 거랑 똑같네? 맞죠? 7에다 5를 곱하고 7을 더했으니까 7에다 6을 곱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라는 녀석은 뭐야? 7보다 작은 수가 돼야 돼요. 7보다 작은 수. 그쵸? 그러면 식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식에서는.
식의 나눗셈에서는 1차로 나누었어. 그랬더니 나머지가 뭐 나왔지? 상수항이 나와요. 그럼 내가 2차식으로 나누고 싶어. 2차식. 자, 물어볼게.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나눌 수 있어요. 응? 있어요. 왜? 일단 얘는 몫이 얘는 앞에 3x란 녀석이 들어갈 거거든. 3x란 녀석이 들어가야 돼. 왜? 그래야 3x 세제곱이 되니까. 그 다음 여기에는 플러스 3이 들어가면 될 거야. 왜? 상수항이 플러스 6이 나와야 되니까. 맞아? 아니야. 나머지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잖아. 응. 물론 나머지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잖아. 어쨌든 간에 몫은 생겨. 그럼 나눌 수 있다는 거야. 몫이 생긴다는 것은.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를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눌 수 있을까? 얘로 나눌 수 있을까? 있어. 일단 2라는 몫이 생길 거거든. 2x제곱이 돼야 되니까. 응? 그다음 얘랑 안 맞는 건 뒤에 나머지로 뭔가가 나오겠지. 그쵸? 자, 3x 플러스 2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눌 수 있을까?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눗셈을 하는데 나눗셈을 하는데 7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다. 이렇게 나눴다. 나눠보자. 7x를 곱하니까 7x 제곱 마이너스 7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7x가 되면서 했더니 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이 됐잖아. 여기서 한 번 더 나눠 안 나눠? 나누지. 얼마? 플러스 1 이렇게. 차수가 똑같잖아. 그럼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또 빼주겠지. 그랬더니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가 됐단 말이야. 얘 나눠 못 나눠? 얘 못 나눠요. 내가 나누어주는 이 주체가 되는 요 녀석보다 차수가 더 작아지면 더 이상 나눗셈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린 이 녀석을 다 뭐라고 불러? 나머지라고 부르는 거야.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 끝에 남는 걸 나머지라고 부르죠. 그럼 나머지의 성질은 뭐다? 아, 내가 어떤 식을 뭐로 나눴는데 이 내가 나누는 이 녀석보다 차수가 작은 녀석이 나머지야. 그러니까 1차 식으로 나누면 내가 나누는 게 1차식이라면 1차식이라면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상수항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럼 내가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된다? 1차식 또는 상수항이 될 수 있다. 내가 3차식으로 나누잖아? 그럼 나머지가 몇 차가 될 수 있다? 2차, 1차 상수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을 나눌 때 나머지를 정해야 되는 거야. 이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내가 나머지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나머지. 1차로 나눴을 때 말고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응? 그게 핵심. 어떤 식 fx를 2차식으로 나누었어. 그러면 몫이 뭐가 생기겠죠. 몫이 얼마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가 생길 거예요. 나머지 rx. 아까는 나머지에 x 안 붙었지. 상수항이어서. x에 관한 식이 아니니까. 상수항이어서 안 붙은 거야. 근데 얘는 x를 붙였지. 얘는 다항식을 뜻하는 거야. 뭐에 대한? x에 대한. 내가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일단 나머지의 기본 형태는 몇 차식? 1차식. 그래서 우린 나머지를 설정할 때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놔야 돼요. 이렇게 놓고 a 값과 b 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를 찾는 거야. 만약에 fx를 3차식으로 나누었다?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 뭐가 생겨요? 몫이 생기겠죠. 그 다음 뒤에 나머지가 뭔가가 들어오겠지, 그치? 그럼 얘도 rx겠네. 몇 차식의 rx?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몇 차? 2차식의 rx.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얘가 rx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도 될 수 있고 상수항도 될 수 있어. 내가 실제로 a랑 b 값을 구해봤더니 a가 0이 나올 수도 있잖아. b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차도 될 수 있고 1차도 될 수 있고 상수항도 될 수 있어. a가 0이면 1차가 되는 거지. a, b 둘 다 0이면 상수항이 되는 거지. a, b, c가 모두 0이면 뭐야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 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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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클립 따갖고 엄마한테 보낸다. 김인이 자요 어머니 보낸다. 뭐라고? 잘 버텼다고? 너 내가 몇 번 불렀는지 모르지? 너 내가 지금 방금 몇 번 불렀는지 모르지? 자, 요게 이제 나머지 정리라는 녀석인 거야.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는,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조립제법이라는 방법까지 본 거죠. 자, 그럼 실제로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그 다음 조립제법까지 봤어요. 자, 그러면 69페이지에 우리 쉬운 거부터 한번 봅시다. 쉬운 거부터. 개념 체크 보세요. 1번. 다항식 fx를 자, 얘를 다음에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어. 자, 첫 번째.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지. x로 나눴대, 나를. 얘를. x로 나눴대. 그때 나머지를 구하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지? 내가 무언가로 나누었을 때, 그치? 얘를 뭐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해라. 그럼 얘를 뭐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가 얼만데? 0. 그럼 x에다 0 대입하면 된다, 이거지. 결국엔 우리는 f0을 구해라, 이 뜻인 거예요. f0. 그럼 f0은 끝났지, 뭐, 그냥 2. x가 다 0 넣으면 되니까. 자, 두 번째가 뭐야? x-1이야. x-1. 자, 그럼 x-1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구해라. x값을 대입해라. x에다 얼마를? 1을 대입해라. 그럼 1을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3. 이거 나머지야. 여기서 의문점을 가질 거야. 마이너스가 왜 나머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의 나눗셈에서는 절대로 나머지를 마이너스로 두지 않잖아요. 응? 우리가 48 나누기 7을 하더라도 응? 몫이 7이고 나머지가 1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지 않잖아. 근데 얘는 식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식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알겠죠?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없다. 나머지에서. 자, 3번. 3번은 뭐야? 2x 플러스 1.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귀찮은 거지. 분수 계산해야 되네.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에 플러스 2. 그러면 8분의 15. 얘는 그나마 좀 간단한 수가 나오네. 됐지? 자, 2번도 가볍게 갑시다. 가볍게 2번 갑시다. 다항식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자, 얘가 x-2로 나누어 떨어질 때 그럼 이건 무슨 문제야? 나머지 정리보다는 인수 정리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인수 정리. 이것도 마찬가지. 나머지가 0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x-2로 나누었으니까 x가 얼마가 되면? 2가 되면 f2의 값을 구했을 때 f2 8-12 -2a 플러스 a.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그지? 얘가 0이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요게 인수정리인 거야. 자, 뭐 네모안에 쓰려고 했는데 그냥 할게요. 못과 나머지 구하시오. 나머지, 나눗셈이지, 그치? 근데 나눗셈을 일부러 뭐로 줬냐면 1차식으로 준 거야. 1차식으로. 뭐 하라고? 조립제법 쓰라고. 조립제법은 뭐만 가지고? 개수만 가지고. 알겠지? 개수만 3,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렇게 개수들만. 그 다음 내가 무엇으로? x 플러스 1로 나누었다. 항상 우리 나머지 정리도 그렇고 인수 정리도 그렇고 조립제법도 그렇고 마찬가지. 내가 나누어준 요 녀석을 얼마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맨 앞에 마이너스 1을 써주고. 자, 첫 번째 줄은 그냥 내려오라 그랬어. 3.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둘이 곱해서 올라가라. 마이너스 3. 그 다음 내려올 때는 더해줘. 마이너스 1. 그 다음 또 뭐야? 이렇게 곱해서 올라가니까 1.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5. 또 얘랑 뭐 해서? 곱해서 올라가니까 5. 내려올 때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지막은 닫아주라 그랬죠. 왜? 왜 이게? 제가 조립보내 싶었어요. 너희가 그랬어. 응. 아, 거울 치료. 응. 자, 그러면 이 맨 밑에 줄을 보면 요 닫힌 곳에 있는 요 녀석이 뭐라고? 나머지라고. 얘가 나머지라고요. 이렇게. 그럼 이 앞에 있는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요 녀석은 뭘 의미한다? 몫을 의미한다. 그런데 맨 뒤에부터 상수항 1차, 2차. 그래서 몫은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야. 자, 그 밑에도 봅시다. 3차식. 조립제법. 2, 마이너스 9, 7, 8. x-3으로 나누었습니다. x-3으로 x가 3이면 0이 될 수 있다. 첫째 줄은, 첫 번째 칸, 그냥 내려옵니다. 2. 곱해서 올라가니까 6.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3.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9. 더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2. 마지막 칸 닫아줘라. 그러면 몫은 상수항 1차, 2차니까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고,
나머지는 맨 마지막 칸에 있는 2가 나머지가 된다. 자, 이제 조립제법에서 요 밑에 문제가 이제 뭔가 또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 4번.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2를 2x-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럼 똑같이 해볼게. 자, 2 마이너스 5 8 2 조립제법 스타트. 2x-1로 나누었다. x가 얼마가 되면 2분의 1이 되면. 자, 그럼 내려와요. 첫째 줄 내려왔어. 2 곱해서 1 올라가고 더해서 마이너스 4 곱해서 마이너스 2 올라가고 더해서 6 곱해서 3 올라가고 더해서 5 닫아주고.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생기는 거야. 조심해야 돼. 이게 끝이 아니야. 잘 봐. 여기 지금 몫이 얼마가 나오죠? 2, 마이너스 4, 6 이렇게 나오지, 그지? 내가 뭐로 나눴다 그랬지? 2x-1로 나눴다 그랬지? 근데 내가 2x-1로 나눴는데 몫이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으로 나오고 나머지가 5가 된다면 얘를 전개해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이게 나올까? 안 나오겠지. 왜 안 나와? 딱 봐도 뭐부터 안 나와? 2x 세제곱부터 안 나와. 곱하잖아? 4x 세제곱 나와. 곱하면 4x 세제곱이 나와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앞에다 2분의 1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2x-1로 나누어서 놓은 게 아니라 x-2분의 1로 나누어서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2 곱하기 x-2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이걸로 나눈 거야, 이걸로. 응? 그럼 봐. 여기를 다 뭐로? 2로 나눠. 왜? 공통인수가 2잖아. 2로 빼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리고 앞에 x-2분의 1 곱해져 있고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응? 그랬을 때 이 녀석을 곱해줘야 2x-1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겠고. 그래서 얘가 몫이에요, 얘가. 그럼 우리가 이제 규칙을 또 이제 우린 규칙을 찾아서 이제 정리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게 수학에서는 필요하고요. 자, 우리가 나누는데 1차식으로 나누는데 조립제법을 막 쓸 건데 내가 1차식의 개수가 1일 때는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수가 나온다면 이때 나오는 몫은 요 녀석들은 요 1차항의 개수로 모두 다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써줘야 몫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그럼 건드려 안 건드려? 나머지는 안 건드려도 돼. 어차피 남은 건 봐봐요. 이렇게 지금 지나가는 과정에서 나머지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몫만 바뀌었어. 됐지? 됐죠? 일단 잠깐 쉬었다가 요 뒤에 이제 대표 예제하고 좀 중요한 문제들 몇 가지 더 같이 봅시다. 알겠지? 그러면 70페이지 대표 예제부터 봅시다. 이거 설마 틀어지진 않았지? 잘 살아있고.
자, 예제 3번부터 같이 봅시다. 다항식 2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다. 자,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이런 문장을 이제 앞으로 자주 접하게 될 거야. 이런 문장을. 자주 접할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이때 우리한테 주어진, 맨 앞에 주어진 요 식을 fx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어야 돼. fx라고 놓을 수 있어야 되고, x-1로 나누었을 때 라는 말에 우리는 f1은 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때 값이 5다. 이렇게. 요것만 할 줄 알면 나머지 정리 어려울 거 없어. 그러면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해라. 그럼 뭐 구하라는 소리? f2를 구해라. 이 소리야. 이 소리. f2를 구하려면 x에다 2만 대입하면 되잖아. 근데 a가 있어서 못 구하겠지. 그치? 그 a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을 준 거예요. a를 구하라고. 자, f1은 2 플러스 1에 플러스 a 값이 5다. 그러면 a는 2가 되겠네. 자, 그래서 fx가 2x 세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2다. 그러면 f2는 얼마인데? 16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20. 끝이야. 더 이상 뭐 복잡하게 할 게 없어. 이게 끝이야. 나머지 구해라 했으니까. 됐죠? 자, 오른쪽에 71쪽에 있는 문제도 다 같은 문제들이에요. 같은 문제들이고 3-4번 문제 하나 더 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닭이 왜 여기 와 있지? 잠깐만. 지승아? 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 여기 닭이 보이니까 알지.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니까 선생님 숨긴다면서 근데 아까 제 주소를 아. 자, 3-4번. 자, 두 다항식 fx, gx에 대해서 fx 플러스 g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어. fx 마이너스 g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7. fx g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뭐 되게 복잡스럽게 보여. 엄청 복잡해 보이고 뭐 그러 보이는데 별거 없어. 야, 아는 대로만 할 수 있는 대로만 하면 돼요. fx 플러스 gx를 x-2로 나누었다. x에 2를 대입해라. 그러면 f2 플러스 g2가 마이너스 3이다. 이거야. fx 마이너스 gx를 똑같이 x-2로 나누었다. 그럼 x에다 2를 대입해라. f2 마이너스 g2는 나머지가 7이다. 그럼 우린 얘네 둘을 연립할 수 있어. 연립해서 결과를 보면 f2가 얼마가 돼야 되니? 2. g2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이고 둘이 빼면 7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fx 곱하기 gx를 x-1로 나눴다.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그럼 우리는 이 값을 구해라 이거거든. 이 값을 구해라. f2 곱하기 g를 구해라. f2가 얼마라고요? 2라고요. g는요? 마이너스 5라고요. 정답은 마이너스 10이에요. 되게 복잡해 보여. fx도 알아야 될 것 같고 gx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식도 구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문제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파악을 해요? 어떻게 파악해요? 다 똑같은 걸로 나눴잖아. 다 똑같은 걸로 나눴잖아. 얘가 만약에 하나는 x-2, 하나는 x-3, 하나는 x-1 이랬으면 이건 풀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리지. 다 같은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각각의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각각의 값을 다 구해낼 수 있다는 거야. 자, 4-1로 갑시다. 자,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고 x 플러스 x 마이너스네.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fx를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겠느냐. 이렇게 돼요. 이 문제가 이제 진짜 진정한 나머지 정리의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것들은 뭐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다? 그럼 f 마이너스 1이 나머지 2고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다? f3이 나머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의 형태로 나누었어. 곱한 값으로. 곱한 식으로. 그럼 얘가 2차식으로 나누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2차식. 그럼 이 나머지 자리에는 뭐가 들어와야 된다?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나머지 자리에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식이 들어와줘야 돼. 그러니까 원래 식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qx 몫이 생기고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돼. 그러면 나한테 이걸 왜 줬을까를 가만히 생각해봐. 왜 줬을까? 왜 f-2를 줬을까? 왜 F3을 나한테 줬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왜 준 것 같아? 식을 이렇게 쓰고 나니까 굉장히 불편한 녀석 하나가 보일 거야. 엄청 불편한 녀석 하나가 있어요. QX.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몇 차인지도 모르겠고, 그치? 도대체 얘는 정체가 뭔지도 모르겠는 그런 녀석이 하나 있단 말이야. 얘가 있으면 우린 이 계산을 하는데 엄청 불편할 것 같아.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돼, 지승아? 없애버려, 그치? 제거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아까 네가 맞췄잖아. 그렇지, 0으로 만들어버리라고요. 그럼 뭘 0으로? 얘를 0으로 직접 만들 수 없잖아. 그치? 우리는 직구 말고 쿠션 치는 거예요, 앞으로. 돌려 까는 거야. 얘를 0으로 만들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거야. 얘를 0으로 만들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거야. 그 방법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방법이고 x에다가 3을 대입하는 방법이잖아. 그러라고 얘 미리미리 준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얘가 0이 되면서 이까지가 다 싹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럼 뭐가 남니? 뒤에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나머지 자리만 남는데 이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나머지잖아. 그게 2고. x에 3을 대입했더니 이 녀석이 이번엔 0이 됐네? 아이고 이뻐라. 0이 됐네. 그러면 0이 됐으니까 날려버리고 이 자리 x에다 3을 대입한 값이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얘네 둘을 연립해서 A, B를 구하면 나머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나머지는 AX 플러스 B니까. 이렇게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이게 지금은 이제 식을 다 쓰고 어쩌고 하지만 너희들이 이제 진짜 실제로 고등학교를 가서 막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식 쓰지도 않을 거예요. 아, 너 있어? 곱했어? 그러면 A 플러스 B는 2,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이런 식, 이 식이 그냥 바로 나올 거야. 바로. 어차피 얘 의미 없는 거 아니까. 요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나중 되면 그렇게 된다고. 나중 되면. 지금은 처음 이제 배우는 과정이니까 천천히 배워가시면 되고요. 빨리 가서 좋을 게 있고, 처음 배울 때는 조금은 천천히 정확하게 배우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나중에 빨리 가면 돼. 지금부터 빨리 가려고 하다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면 그게 더 독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그 밑에도 볼까요? 자, 이번엔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고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3이래. 그럼 fx를 x-1의 제곱에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아, 얘가 조금 나머지 정리에서는 가장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녀석이야. 나머지 정리에서는 가장 복잡하다. 언제? 3차로 나누었을 때. 3차로 나누었을 때. 자, 우리 이때도 마찬가지야. fx를 얘로 나누잖아? 그럼 몫이 생긴다. qx. 근데 얘가 1 이렇게 써줘야 돼. 왜? 얘도 몫이 생기거든. 2. 그냥 구분하는 용도야. 그 다음 얘는 그냥 qx. 이제 진짜 본 문제니까. 자, 그러면 x-1의 제곱에 x 플러스 2로 나누었다. 3차다. 그럼 나머지는 몇 차다? 나머진 2차다. 나머진 2차다. 쌤, 응. 4-두 번째 거라고 했는데. 대표예제 4번에 두 번째 거야. 대표예제 4번에 두 번째 거야. 아, 내가 4-1이라고 썼구나. 첫 번째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거 했잖아. 이게 첫 번째 거잖아. 아, 왜 이래? 응, 대표예제. 아, 내가 4-1이라고 써서 그랬구나. 야, 그 문제 자체가 다른데. 선생님 이거 푸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내가 미안해요. 내가 4-1이라고 써서 그랬어. 대표예제 풀었어. 자, 3차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돼? 2차. 그냥 하나씩만 줄이면 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우리가 구할 게 a, b, c 3개지. 근데 난 2개밖에 모르지. 식이 2개밖에 안 나왔잖아. 우린 3개, 적어도 3개 나라야 a, b, c를 구할 텐데. 그쵸? 그럼 자, 이 문제 이제 잘 기억해야 돼. 이 문제가 이제 거의 고등학교 가서 이제 나머지 정리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킬러 문항이야. 자, 일단 여기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확실하게 알아. 아, 마이너스 2일 때 13이야. 그치? 나머지가 13. 됐지. 자, 봐봐. 내가
x-1의 제곱 얘로 나눴다라고 보자. 얘로 나눴다. 그러면 얘는 얘로 나누어 떨어지지. 얘만 보면. 얘랑 이 녀석의 곱이니까 나누어 떨어지지. 그럼 얘는 x-1의 제곱으로 나눌 수 있어, 없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1의 제곱으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이게 있지 않나? 왜 있어? 그냥 설렜잖아. 아는 줄 알고. 얘 몇 차지? 얘 몇 차지? 그럼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어. 한 번 더 나눌 수 있어. 한 번 더. x-1의 제곱으로 얘를 한 번 더 나눌 수 있어. 그럼 몫이 얼마가 나올 것 같아? 몫이 a가 나와야 돼. 자, 잘 봐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얘 x-1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눴어. 그러면 여기다 a를 곱해주면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더 나눠져, 안 나눠져? 안 나눠지지. 얘가 몫이야. 얘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야. 그치? 그리고 뒤에 얼마가 볼라볼라 붙었겠지, 그치? 붙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봐. 아, 얘랑 묶어보면 뒤에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x-1의 제곱을 공통인수로 묶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야. 그 얘기 뭐냐?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이 녀석이 바로 몫이야. 얘한테 이 전체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가 몫이고 그럼 뒤에 나머지 얼마 나왔다고? 3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3x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3x 플러스 1이야. 이 뒤에 자리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a 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A는 어떻게 구할 것 같아? x에다 마이너스 2 되어서 구할 거야. 마이너스 2 넣잖아? 그럼 얘 어차피 0 된다. 그럼 얘만 남는다. 9a. 마이너스 5가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대입하면. 이 값이 13이다 이거야. 그래서 9a가 18이 되니까 a는 2고요. 그럼 a가 2가 돼요. 그럼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더하기 3x 플러스 1 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나머지가 생긴다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것도 나중이 되잖아. 나중이 되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계속 연구하고 풀어보고 몇 번 풀다 보면 이제 이런 유형들이 생겨요. 아,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고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으면 3차로 얘네들이 곱한 걸로 나누게 되면 아, 나머지는 내가 나누어준 2차식의 개수 A하고 뒤에 나머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구나. 이게 나머지야. 이게 나머지야 그냥. 2차로 나눈 식에 A 붙여주고 뒤에 나머지.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이게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되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무조건 알려주기 때문에 X에다가 요것만 대입해서 얘랑 같다 만들고 A 구하자. 그럼 끝내요. 이거에 관한 문제가 또 있어. 4-1에 2번 봐봐요. 2번. 자,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으니 나머지가 x 마이너스 3이고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이다.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3의 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똑같은, 그지? 똑같은 패턴의 유형이야. 그럼 여기도 똑같아. 얘가, 몫이 있겠네. 얘도 몫이 있겠네. 그럼 얘고 전체 큰 몫이 생길 거고, 이때 나머지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될 거다.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근데 우린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바로 쓴다? 2차 x 플러스 1의 제곱에 a 곱하고 뒤에 나머지 x 마이너스 3 얘가 바로 rx가 되는 거야. 얘가 그냥 rx야. 여기에 a 곱하고 뒤에 나머지. 그 다음 얘를 가지고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6이 나왔다 이거잖아. 그럼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라. r 마이너스 3을 구하면 4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얘가 6이다. 그럼 4a는 12니까 a는 3이 되고, 그럼 실제 이제 나머지 얘는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더하기 x 마이너스 3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6x의 x 7x에 3 마이너스 3 없지. 이게 나머지야 이게. 3x제곱 플러스 7x.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문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딱 고정되어 있는 문제야. 다르게 바뀌지도 않아요. 자, 얘도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 구조. 이 문제도 똑같은 구조의 문제지. 조금 다른 건 얘는 완전 제곱식이었는데 얘는 완전 제곱식이 아닌 것뿐. 어차피 구조는 뭐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얘랑 곱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그쵸? 그럼 나머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뭐해? 2차식에 a 곱하고 뒤에 나머지 3x-1이 이게 바로 얘다 이거야. 이때 이 문제에서 뭐야? f1을 4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f1을 구해보면 얘가 0 되잖아요. 그럼 여기 1을 넣어보면 a 곱하기 1 곱하기 2, 2a 플러스 2는 4, a는 1이다. a는 1이다. 그러면 rx는 a가 1이니까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3x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1이고 b는 4고 c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a, 2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뭐 이건 계산이지 뭐 2 더하기 4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정답은 7.
이렇게 나오겠죠. 원래 되게 복잡한 문제거든?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박아버려. 짠. 다 썼어요? 여기까지만 써놓게. 자, 예제 5번. 자, 이 문제는 너희들 현혹시키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현혹시키는 문제야. fx가 x제곱 마이너스 9를, fx를 x제곱 마이너스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우리는 항상 문제에서 언급해 주진 않지만 우리는 나머지를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가끔 가다가 문제에서 아예 몫을, 나머지가 아니지, 몫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문제에 몫이 얼마라고 알려줄 때가 있어. 그럼 몫을 꼭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보통 몫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건 별 의미 없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것도 있죠. 자, 이렇게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1이다 그랬어. 근데 우리한테 f2x-1을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그럼 여기도 당연히 몫은 있겠죠. 그치? 그럼 이제 우리 요 f2x-1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지? f2x-1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 왠지 위의 식의 요 x라는 자리에 요 녀석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x라는 녀석들을 모두 다 2x-1로 바꿔서 풀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렇지 않아? 우리 원래 함수에서 요 괄호 안에 있는 수가 바뀌면 이거 x 싹 다 바꿔주잖아. fa 구해라 그러면 a로 다 바꿔주잖아. fb 구해라 그러면 x를 b로 다 바꿔주잖아. 그치? 다 바꿔야 될 것 같아. 근데 다 바꿔도 돼. 겁나 복잡해서 그렇지. 자, 얘는 일단 중요한 건 이거야. 이 녀석을 f2x-1이라고 하는 녀석을 뭐로 나눴다? x-2로 나눴다. 그럼 나한테 중요한 건 이 나머지를 구하려면 x에 2를 넣어줘야 된다는 뜻이네. x에 2를 넣어줘야 된다는 뜻이네. 그럼 이 괄호 안에는 얼마로 변해? 3이 돼. 그럼 나는 f3을 구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거야. x에 2를 넣어서, 그럼 여기 x에다 2를 넣었으니까 내가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f3을 구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위의 식을 가만히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9래. x에다 3 넣으면 0 나올 것 같은데? f3을 구하면 0 나오는데? 3 넣으니까 5인데? 그치? 그래서 나머지가 5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문제야. 실제로 식을 다 바꿔서 풀어라가 아니라
일단 뭐로 나눴다가 나왔으니까 일단 얘를 넣고 보자. 최종적으로. 이건 문제가 거꾸로 가는 문제야, 거꾸로. 뒤에서부터 보는 문제. 그렇지? 내가 나머지를 구하려면 x에 2를 대입해야 돼. 아,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했더니 내가 f3이 r이 된대. 그럼 나는 fx라는 식을 아니까 x에 3만 넣어보면 되겠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2x 플러스 5에 fx를 곱했어. 야, 곱하고 자시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봐, 그대로. 그냥 봐. 여기에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아,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봤더니,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1이 되겠네. 그럼 f 마이너스 2는 7이다가 나오고. 자, 이번엔 어쩌고저쩌고에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아, x에 1을 대입해 봤더니, 그럼 1을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f2는 10이 됐네. 그럼 나는 f2를 그냥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5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이 두 가지를 구해 놓을 거야. 그 다음 문제가 아마도 이럴 겁니다. 둘을 곱한 걸로 나눴을 거예요. 그치? fx를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나왔을 거야. 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냐면 얘가 나한테 주어진 게 f 마이너스 2랑 f2여서 그래.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이 되고 2를 넣으면 얘가 0이 돼서 그래. 이때 뭘 구해라?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그럼 나머지 rx라고 할 때. 근데 이 rx가 뭐라고? ax 플러스 b라고. 왜? 2차로 나눴으니까. 1차가 돼야 된다고. 몫은 그냥 을에 있는 거고. 그래서 f 마이너스 2를 넣어봤더니 얘가 0이 되고, 마이너스 2를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2a 플러스 b고 이 값은 7이다. x에 2를 대입해봤더니 0이 되면서 2a 플러스 b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더라. 둘이 더하니까 2b는 2고 b는 1이다. 그럼 b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더라. 응? 맞지? a는 마이너스 3이 되더라. 그러면 나머지 rx가 뭐였다고? 나머지 rx가 ax 플러스 b였으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나머지가 되면서 문제 마지막에 r 마이너스 3을 구해라. 그러면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완성. 자, 뒤에 오늘 여기까지 75페이지까지, 그렇죠? 요 나머지 문제들 중간에 안 풀고 넘어간 문제들은 다음 시간이 다음 주 금요일에 17일이지만 우린 수업해요. 자, 그때까지 다 풀어가지고 오시고 그때 모르는 것들 질문 좀 받을게요. 그리고 나머지 대표유제 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했습니다.